안녕하십니까, 홍지영입니다. 지난달 청주에선 2011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가 4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65년 전 담배를 생산해서 전 세계 17개 국가로 수출했던 옛 연초 제조창이 이제는 65개국에서 출품된 무려 6천여 점의 공예 작품을 전시한 멋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국내외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과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국내 최초 아트 팩토리로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예 비엔날레가 끝난 지금 청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연초 제조창이라는 매력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주 MBC에선 각계 전문가와 작가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예술도시 청주 시민 대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2011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총평과 더불어서 앞으로 연초 제조창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모신 패널과 방청객 그리고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영순 이화여자대학교 공예과 교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재관 쉐마미술관 관장 자리하셨습니다. 김승환 충북문화예술연구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영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십니다. 오늘 토론은 방청석의 시민 패널과도 함께합니다. 청주 시민과 공예 비엔날레 참여 작가 그리고 운영 요원으로 참여하셨던 시민 도슨트와 작품보다도 더 아름다운 봉사의 미덕을 보여주셨죠. 청주시 내덕 이동 주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번 시민대 토론회의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한범덕 청주시장께서 직접 진행하시는데요.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직접 진행을 하는 만큼 더욱더 알찬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한범덕 청주시장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오늘은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의 도시 청주 시민 대토론회의 사회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회를 맡겨보니까 무척 긴장이 되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용지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옛 연초제조창에서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7번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40만 명이 넘어가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오셨고 또 분에 넘치는 호평을 많이들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행복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요새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연초제조창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 공장이 담배를 만들지 않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제 선배 이제 공무원들이나 시장들이 애를 써서 작년에 저희 청주시 소유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한번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보자 하는 시도로 국제공예 비엔날레를 개최했는데 문화 공간으로서 아주 훌륭하다. 손색이 없다는 찬사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항구적으로 이 연초제조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주시장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MBC에서 전문가들 또 이번 국제공예 비엔날레 같이 치른 시민 여러분들 특히 명예 홍보대사, 도슨트, 내덕이동 주민 여러분들, 시민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지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방송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이 연초제조창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7번째 이번 열린 국제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국제공예 비엔날레는 12년 전인 1999년부터 청주에서 열렸고
올해 7번째지만 6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 앞마당에 임시로 전시관을 만들고 또 거기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생활체조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올해 한번 실험을 통해서 연치주창을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 과연 이 비엔날레가 어떻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 방안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공예 비엔날레 운영위원으로 우리 수고하신 차영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10년도, 11년도 2년에 걸쳐서 그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2년간 같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전시에 대한 향후 방향을 설정하면서 함께 기본적인 그 내용면에서 모든 것들을 구축했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총감독을 선임하면서 이 공예 비엔날레가 그 새로운 선장을 필두로 이제 출범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께서도 지금 언급하셨고 그 사회를 보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만족할 만한 체감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특히 역할을 했던 것이 항상 공예 비엔날레의 그 핵심이고 꽃인 본전시가 흥곡리에 개최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조명받을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빈국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과거에는 이태리, 또 캐나다, 이번에는 핀란드가 주빈국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었는데 핀란드 자체가 이미 공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상당히 수준 높은 그 작품과 문화 산업을 잘 영위해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에 와서 아주 원만하게 잘 그 전시가 됐고 효율적인 그 시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 청주에서 개최된 국제적인 비엔날레 위상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빈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페어부스를 통해서도 그 공예를 그 삶의 도구로 또 생활의 그 어떤 방편으로 삼는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화 상품으로서 향후 그 산업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거대한 규모의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그냥 일종의 그 문화 산업의 경제적인 효용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올해 2011년도 그것이 맞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규모나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번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질적인 문제에서 예술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네. 그건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주빈국 핀란드가 아주 좋았던 거라는 평가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또 미술 쪽의 원로이신 우리 세마미술관의 우리 김재관 관장님께서는 이 비엔날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비엔날레, 공예 비엔날레가 처음에 그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찬성을 하면서 제가 예총회장, 시예총, 도예총회장을 겸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미 그 얘기가 제안이 돼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비엔날레가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 행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문화산업의 어떤 무형의 효과적 측면에서 첫 번째 본다면, 이 비엔날레가 공예 비엔날레라는 것 자체가 독특한 요소가 있는 비엔날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떠한 행사하고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비엔날레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또 이번 행사에서 보면은 특히 지난번 지금까지의 그 7번째 해오는 비엔날레 중에서
지루하지 않고 가장 재미있었던 비엔날레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엔날레 자체가 이번 비엔날레는 특히 더 생각하는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 전시회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그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그런 전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많은 발전의 그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인 그 전시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우선 전시 그 타이틀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번에요. 주제 설정이 그 유용지물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역발상으로다가 아주 좀 재미난 그래서 뭔가가 이 행사가 쓸모 있는 것 같은 그 가능성을 이렇게 미리 암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 설정이 참 잘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디스플레이 문제가 전시는 그 작품들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때까지는 그 작품은 안 보입니다. 전시장에 걸어놔야지 작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미학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워낙 그 스케일이 큰 전시장이기 때문에 공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뭐랄까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는 또 그 장식적 효과가 높고 한 부분이 많이 있죠. 공예 쪽에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굉장히 그 큰 규모와 어둠침침한 공간 그런 데서 좀 마이너스 요소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비교적 이 큰 공간에서 그것도 적절히 소화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좀 뭐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이 미술전에 예술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아주 역력한데 특히 그 네트워크전 같은 건요.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보통 그 갤러리나 미술관이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 미술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뭐라 할까 그 망하게 한다고 할까 뭐 그런 정도로 피해를 줬는데 네트워크전을 구성해가지고 지역 예술 순수 미술이라든가 미술관 갤러리가 엄청난 관람객들이 드나들게 돼가지고 엄청 활성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네트워크전은 성공적인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들어만 내면은 상당히 그 사회적 우리 지역 사이에 그 발전적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행사가 지역의 어떤 이제 미술관 문제라든가 등등하고 같이 이제 연계돼 가지고 좀 더 이제 시스템이 잘 짜여진 그런 행사로 발전됐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고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적극 그 공동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뭐 42만 뭐 이런 뭐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정도의 우리가 공을 들이고 하면서 100만 시대가 돼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특히 그 상상 자극하고 뭐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또 많은 부분에 관람객을 찾으신 분들은 작가 이름하고 이 작품 이름을 안 써가지고 이거 너무 불친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교육적으로 상상을 자극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도였는데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도 공간이 워낙 커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처음에 이 연초제창을 청소하느라고 뭐 1억 원 이상을 썼거든요. 이게 참 고민을 했는데 넣고 보니까 또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시민 참여나 또 천군까지 합쳐서 10개 미술관, 박물관이 참여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시민 참여 말씀하신 거 여기 뭐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번에는 2011년이라고 그래서 2011명의 시민 홍보대사 뭐 그리고 여기 도슨트로 참여하신 분 4주간 교육 열심히 받으셨는데 도슨트 자원봉사자 이렇게 했는데 김승환 교수님 뭐 이런 거와 가울려서 한번 우리 김승환 소장님께서 이제 문화예술 연구소니까 한번
평가도 해주시고 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자리에 도슨트 홍보대사 또 홈스테이 하시던 여러 시민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비엔날레의 주역이시죠. 이제 시민 주체의 비엔날레. 이번에 그 점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은 시민들이 결정권까지 가지는 어떤 공간적 결정권, 시간적 결정권을 가져야만 비로소 시민 주체의 비엔날레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거는 시민들이 도슨트를 하더라도 어떤 짜여진 기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타자화된, 즉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 타자로서의 수동적인 도슨트가 아니고 도슨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운영위원회 또 조직위원회에 그 의견을 내서 거기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것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재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0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축제나 이런 행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수치 계량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느냐, 그 다음에 관람객이 얼마 됐느냐, 외국인이 얼마나 왔느냐라는 이 수치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예술적으로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엔날레는 원래 이렇게 규모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세계적으로 예술적인 담론을 발신했느냐, 그다음에 세계예술사를 끌어갔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청주 시민들 또 충북 도민들께서 우리 한국인들이 다 그렇지만은 너무 조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부침 속에서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는 거거든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전시 감독도 미술인, 예술인이 아니고 철학자, 역사학자도 이 총감독을 맡기고 이런 도전적인 수없는 역사 속에서 50년쯤 지나야 비로소 우리 지역의 가치를 환원해 준다라는 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엔날레를 준비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도슨트라는 말이 무척 어렵더만요. 근데 김승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무돼 있고, 또 이 질적인 문제로서 오랜 시간 좀 지켜보자는 말씀 한번 같이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연출장이 사실은 이게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이게 방치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심 공동화의 이게 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도시 재생을 연구하는 우리 충북대학의 우리 반영훈 교수님 그 측면에서 한번 공예 비엔날레 어떻게 보셨는지. 예, 처음에는 과연 그 폐 공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진행되는 것들을 가서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발상의 전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쇠퇴된 지역, 그 산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주변 지역까지 합해서 공동화 또는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많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문화도 쇠퇴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각한 것이 문화가 대안이구나, 또 문화가 곧 산업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곧 천년 역사 청주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도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곧 청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자산, 그리고 역사의 자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와봤구나라고 하는데 또 상당한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심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하는데요. 그 폐 공장 부지가 결국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외국 사례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의 하나의 수단으로 창조도시로서의
우리 청주시의 탈바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경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는 그 시간 동안에는 혹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이런 역할을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공간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관람객에게 편하고 깨끗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쾌적한 그런 공간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초제조창에서 제조업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고 있고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이 문화예술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필요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찾고 이제 연초제조창의 도심 공동화의 해소 방안으로 이러한 대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가 결국에 도시의 경쟁력이고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아마 큰 효과를 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또 반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창조도시라는 의미도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경연제로 열리는 이제 비엔날레, 그 비엔날레가 안 열리는 그 사이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숙제도 있겠네요. 네 분께서 우선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또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깊이 가슴에 담고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초제조창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놀랬습니다만 아주 이 거대한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번에는 우리 반영훈 교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한번 외국의 예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문화예술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얘기에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도시 재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화가 도시 재생에 그 단초를 제공했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몇 군데 사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히 저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은 조금 자세히 비춰주시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빌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석탄 광산 지역이었는데요. 그 석탄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지역이 대단한 그 침체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스크 지방의 이 빌바오 시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많은 번대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문화로 예술로 재생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그 외국인들이 찾게 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예전에 예술도시가 아닌 그 빌바오가 이제 예술도시로 바뀌게 되고 많은 미술관들이 주변에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이 됐다고 봅니다. 이 빌바오라는 시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우리에게 하나의 그 포인트를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게이트헤드 발틱 현대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제분 공장이었는데요. 이 제분 공장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미술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에서 매년 3,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누적으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900만 명,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볼 때 도시 재생과 연계시켜서 이러한 문화시설, 특히 폐공장들을 이용한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본질적으로 변해가는, 질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초제조창을 바라볼 때 좀 더 구체적인 공간 계획, 사업 구상의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주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계획들을 만들고, 그리고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참여 중심의 거버넌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돼가니까 패널 개설 한 2분 정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방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저도 참 깊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비엔날레를 하면서 이 연초제조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문화예술 하시는 분과 시민들의 공감대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을 보면, 첫 번째, 이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 활용하자는 거 하나. 두 번째로, 지금 방 교수님도 외국의 예를 들어보지만 문화적으로 하자. 다른 제조업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전의 문화는 그냥 배고픈 건데 돈 버는 쪽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는 아마 이 어느 정도 콘센서스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기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기조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김승환 소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초제조창이라는 이제 과거의 초기 근대의 제조산업, 소비 제조산업이죠. 여기에서 문화예술의 생산적 어떤 제조산업으로 바꾼다는 거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청주의 역사성, 또 문화성, 그 다음에 그 공간이 가진 공간성, 이 공간이 어떤 인간과 어떤 친화적인 기능을 했는가,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하부구조적, 철학적 토대 속에서 이 변전하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낯설게 하기에 어떤 도전을 이번에 우리가 했으니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예술의 전당에서 6번을 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희망하건대는 상설 전시장으로 한 부분을 쓰고 나머지를 시민예술촌이라든가 이번에도 아트 팩토리형 공예 비엔날레였으니까 어떤 예술 문화를 생산하는 공장 개념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장주의 주식을, 문화 주식을 나눠 가지면서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상징화해서 이걸 청주의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는 상설 전시관 및 각종 아트 시민예술촌, 그다음에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장형, 이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군요. 우리 김재관 관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실까요? 앞에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전부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도 역시 어쨌든 연초 제조창이 앞으로 청주의 창조 문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 그곳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을 만든다고 할 적에 옛날엔 미술관이 거의 천연 자연 환경이 좋은 데다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처럼 이제 주요 관공소였던 것이 이제 옛날에 같으면 궁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덕수궁이 국립미술관이었던 것처럼 그런 궁전이 이제 미술관이 된다든가 그런 게 통례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폐건물을 이렇게 개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의 798 지구는 미술관은 아니지만 거기는 군수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군수공장이 있던 포탄을 만들던, 전쟁 도구를 만들던 곳이
전부 다 지금 미술관과 갤러리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넓은 터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환이 되는 거죠. 상해에도 그 모관상로라고 하는 지역이 가구 공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구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데가 너무 넓고 뭐 완전히 주저앉게 되니까 그곳을 예술인들을 끌어들이니까 완전히 그 100개의 화랑이 동시에 오픈이 되는 엄청난 그 단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제조창이 미술관으로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참 그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혼자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그만 있어가지고서는요. 거기에 다른 그 요소가 최근에 뭐 여기 상당 시티터미널을 뭐 그쪽 지구로 하자 뭐 이런 여론들이 막 발생되는데 그러한 교통의 요지와 다른 문화 생산적 측면과 미술관이라는 것이 동시에 거기서 그 지역 근처에서 일어나야지 그게 살지 미술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좀 그 생산성이 있는 예, 예. 그러한 가능성의 예.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예. 생각합니다. 예. 우리 차영순 의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운영위원회 위촉받아서 활동할 초기부터 청주 시민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부분이 의견이 달랐냐면 지금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출범한 것은 국제공예로서 비엔날레를 하겠다고 출범한 것이지 청주시의 어떤 지역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또 김승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주 시민들이 얼마든지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적이었던 비엔날레 중에 하나가 스위스 로잔느 섬유 비엔날레였는데 2년에 한 번씩 딱 24명밖에 국제적으로 안 뽑지만 단 한 명도 스위스 작가를 뽑지 않습니다. 거기서 등용문으로 200평, 300평을 개인이 연출하게 만들고 대신 베른, 제네바, 슈리히 모든 도시의 스위스 작가들이 대대적으로 전시를 해서 거기에 투어로 오는 수십만 명의 그 국제 관광객들은 로잔느를 보고 모든 스위스 작가들의 그 전시를 보는데 전시 기능 그 공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베른 센터에 있는 감옥소를 그냥 교수형에 처하는 감옥소 그대로 그곳을 전시장으로 쓰고 아까 선생님 빌바오 말씀하셨지만 저는 스위스 베른에 바른 감옥소라든지 영국 테이트 모던 갤러리도 다 그 어떤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기능을 하고 또 물러난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 베를린의 함부르크 바노프 뮤지엄 같은 것도 지금 그대로 낡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벨gium의 대성당들이 신자들이 없어서 거의 지금 정막강산인데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1년씩 거기 그 생활비를 대주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바로 레지던스를 그냥 공간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걸 갖다 연간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면서 장학생 제도로 그 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벨기에 같은 데는 왕의 그 어떤 작업장들 예술 활동하는 그런 낡은 집들을 그 예술 문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독일의 에센 같은 데서는 그 태탄광의 그 모든 끊긴 철로들을 가지고 그 국제적으로도 지금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문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 뮤제 도르세이, 그 오르세 뮤지엄 같은 거는 그 기차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인 수준이 계속 누적될수록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제는 청주 시민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청주를 공예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 와서 보게. 이렇게 그 연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제적이라는 것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출발한 청주가 자꾸 지역적으로 돌아가면 항상 거기 어떤 그 규모화되는 데서 일종의 리스크를 또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차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 연출유창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죠. 지금 김승환 교수님 말씀이나 김재관 교수님 또 반영훈 교수님, 뭐 차영순 의원님 말씀이 모두 이 문화공간으로서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청주 지역을 탈피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더 뭐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이 연초제창이 우리나라의 명소가 아니라 세계의 명소로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차 의원님 말씀이고 또 세 분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초제창의 일정 부분은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청주에 한번 이 분관 비슷한 성격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회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됐었는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다시 하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3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예산 결산위원회가 지금 이제 아직 열리질 않고 있는데 계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하고 국회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미술관은 한 500억 원의 규모로서 여기를 수장고 겸 전시 공간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김재관 관장님께서 미술관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이 의미,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이 있으면 고견을 좀 들려주시죠. 저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뭐 초대 작가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연 지역의 우리 청주라는 데에 분원이나 분관의 성격으로 실제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것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대로의 어떠한 설치 목적과 방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의 소위 자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빌려주는 거겠죠. 빌려주는데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집주인으로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원이 내려온다고 잘못하다가 청주 시립미술관 계획이 뭐 시장님이 굉장히 참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좌절돼 버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문제는 어쨌든 그게 같이 이런 것이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겨요. 아니, 그거는 확실히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중앙 지원도 확정되고 재예산도 올려서 지금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뭐 반대 없이 요거는 분간 비슷한 성격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장고가 국립현대미술관이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치하는가 하는 엄청난 고민하는 것이 서울 우리나라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청주에다가 수장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이렇게 널찍하고 좋으니까 활용하는 건지 실제 미술관으로서의 작은 미술관이 되든 어떤 분원이 되든 그 기능을 갖고 있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죠. 아이고 이게 실제적인 말씀을 물으시니까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현대미술관장님하고 그건 수차례 제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관 문제가 큰 현안인 모양입니다. 물론 지금 관장님께서는 이제 볼 것 없는 쓸모없는 작품도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미술품에 대한 보관 문제가 큰 현안이라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원들도 동의를 하시고 개인 수장가들도 상당히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장님은 국립현대미술관이 한 곳에만 있으니까 이게 특색이 없다. 그래서 서울 쪽에도 지금 사실 분관을 만들고 지역 쪽에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미술관마다 성격을 좀 부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주 지역에는 어떤 것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서 현대미술관에 아마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 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찬성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런 쪽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청주로 살아가지만 또 아웃사이더로서 또 서울 시민이니까 또 현대미술관에 가깝게 지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청주에 유치시킴으로써 장점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실익이 금방 이제 드러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 과연 청주의 장기적인 사활을 논한다면 독창적이고 유일한 체계의 그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성패의 갈림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선 저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분원이라는 건 어쨌든 국립현대미술관은 아니죠. 수장고가 됐던 뭐 같이 전시를 했던 그리고 어디 서울에 나눠놓는다고 해도 이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청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비엔날레를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고 어필해왔고 그렇다면 그 청주를 떠올릴 수 있는 국제적인 이미지, 독창적이고 특성화된 어떤 시설과 기구를 갖춰서 도달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청주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도시 분원은 이런 그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은 청주 아니고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어요.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래서 과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주가 항상 서울의 그림자에 가려져야 하느냐. 이것은 국립현대라고 명명하지만 엄밀히 치면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의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림자에 씌우는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릴 때 아마 선생님 대학 다니실 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덕수궁에 가서 그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덕수궁 미술관으로 만들면서 그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우리가 그 독립적이면서 국가적인 체제를 병립하면 된다고 봅니다. 즉 현대미술관 분원이 아니고 청주 어떤 특색의 미술관으로 독립 명명하고 시스템은 현대미술관의 분원적 개념을 가지면 그러니까 독립적 이미지와 상징과 어떤 특징을 가지면 그리고 이제 동시에 김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충북의 그 수건인 이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을 청주 시립미술관 개념으로 양립하면 이게 두 개가 상승해서 청주가 시각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청주 분관이 아니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처럼 독립된 청주 우암무신미술관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운영은 현대미술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립 청주 현대미술관 이러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시스템만 우리 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우리 김승환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적인 수요가 있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어떤 운영비를 대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유치가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 이제 가능한 한 하나의 독립된 미술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상설 전시 공간으로 또 공예 산업 육성하는 공예 특별 전시관으로 또 아트 팩토리형 공방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김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려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이가 네 분께서 주신 말씀은 현대미술관 측하고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확정되는 게 무슨 문제니까 노력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환상하고 현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대로의 운영위원회 있고 그런 심의위원회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얼마큼 권리를 줄는지 거기서는 여기를 수장구로 쓰려고 온 거지 여기를 분원으로 쓰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현대미술관장께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러나 제스처를 취하는 가능성이 청주에 와서 저희 소유의 건물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관장님께서 그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휴 공간이 또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주 연체제주창은 건평이 16,000평이지만 부지가 16,000평이지만 건물 면적만 12만 제곱미터.
뭐 주요 건물만 해서는 한 8만 5천 제곱미터로 한 2만 6천 평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차영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공간이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 비엔날레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유치하고 예술이나 공예품을 수장할 수 있다면 수장 조건이 지금 일단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설 전시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연구가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허브의 역할을 공예에 대한 허브죠. 죄송하지만 다른 분야는 뭐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예는 문화 관광 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산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예 거점, 세계에서의 공예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역으로 사양화되는 공예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또 옛부터 공예가 도시를 산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업도시의 등장 이후에 현대에서 다시 새로이 조명받는 것이 공예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09년에 이태리 몬짜 빌라 레알레 몬짜에서 세계 130여 명이 모여서 유네스코 공예문화 산업에 대한 국제 포럼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대형 문화 복합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뤘고요. 그래서 이 연초 제조창은 사실 문화재급이라고 지금 또 좀 격상하면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국내에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뭐 공예라는 자체가 원래 말 자체가 크래프트라는 영어로 얘기할 적이에요. 그게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테크닉이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를 만드는 거,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다 공예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지 여기 도자기, 목칠, 금속, 공예, 섬유, 이것만 공예로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 더 넓게 크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주의 비엔날을 만들 적에 청주 국제도 좋죠. 국제화되는 건 좋은데 국제 비엔날레인데 청주 산업에 직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출발은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예. 이거는 청주 산업과의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예만 전시하려고 하지 말고 키아프 같은 한국 국제 아트페어 같은 것도 이 상설 전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수님은 저번에 저희 청주시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유공간 전부 합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연초 제조창 위에 보면 우리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있고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수십 개 이상의 창의적인 회사들, 팩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입구부터 저 안에까지 전체가 다 예술의 복합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초제주창 건물은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옥 이미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고 근대적 이미지인데 이걸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대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생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능력이고 정신일 것 같은데 이 상파울루 비엔날레 자리가 지금 우리 공예 비엔날레 한쪽하고 비슷하게 젖어 있습니다. 아주 낡았어요, 그것도. 근데 어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 공예 비엔날레 한다고 하면서 페인트도 안 칠하고 깨끗하게 좀 단장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예 비엔날레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낯설게 해서 불편하게 하는 이 근대의 아픔을 예술로 재생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안 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지막지한 공간성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쪽은 현대미술관, 분관 내지 독립미술관으로 쓰고 또 어느 부분에 시립미술관이 있으면서 거기에는 시민예술촌을
공장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영훈 교수님. 예, 저는 좀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한데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그 어떤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 저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리고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도시 리모델링, 건축 리모델링의 최첨단 리모델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적인 그 예술들이 공예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 예술이 거기서 공연될 수 있고 또는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국제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시키자. 그 빌바오가 살아났던 것처럼 제대로 된 산업이 없는 청주시에 세계적인 산업이 하나 문화 산업이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공항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청주 공항을 통해서 또 KTX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어떤 문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연결돼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여들고 또 그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아주 크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마이크를 한번 방천석에 계신 분도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어느 분이 먼저 한번 우리 집필무 필무 선생님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패널 분들 말씀에 뭐 부분적으로는 또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분만들은 이제 이번에 비엔날레에도 참여했던 그 붓쟁이 유필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한편으로 이제 또 조바심이 나는 것이 그 시장님도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러스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 해 전서부터. 또 뭐 이렇게 이야기만 그 비엔날레가 이렇게 열리고 반짝 사람들의 관심만 이게 집중되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조바심이 또 한편 나요. 이렇게 말만 무성하다가 또 뭐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조바심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시장이 오늘 사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짐을 받으시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시민 도스트로 참여한 이원미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공예 비엔날레를 관람객으로만 오다가 이번에 이제 도슨트로 참여하면서 관람객분들과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한테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일을 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집에만 있다가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끝갈 가면서 이제 제가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게 열흘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흘 정도 관람객분과 열흘 정도 더 하면 더 많은 분들도 오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서 그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현미 씨는 그 연초제도창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연초제도창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 이제 한 번으로만 하지 말고 아까 여기 패널님께서도 상설 전시장을 말씀도 하셨고 이제 국립박물관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 또한 이 구호를 이제 공예로서 그런 어떤 문화로서 앞으로 조그만 공연만 이렇게 저희 청주에도 조그마한 소공연장도 많고 전시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게 아닌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내덕이동의 안떡벌에 사는 양재선입니다. 저는 지역 그 주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제조창이라는 특성을 보면은 그 우리 지역 주민과 그 별개 뛰어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뭐 전문가분들이 뭐 앞으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초제주창이라는 데가 그 옛날부터
그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청주시의 그 경제적 큰 역할을 했던 데입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로서는 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상당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좀 유도를 하자고 보면은 그 상징적인 거리 또 내지는 모든 분들이 마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테마형 마을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더불어서 조성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에 내덕이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크게 힘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또 사실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정말 이 연초지조창 활성화가 지역에도 같이 동참해서 활기를 띠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하셨는데 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사실 여기 차영순 의원님이나 교수님들 말씀하시듯이 이번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외국에 저명한 이 공예 전문가 또 미술 관장님들이 오셔서 이 시설 규모에 대해서 우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다른 비엔날레 전시관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또 김승환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많은 대부분이 그 우리 리움의 그 이건희 회장의 사모님이신 홍라희 관장님도 아주 깜짝 놀라시고 또 미국의 킨즈 미술 관장이란 톰 핑크피어라는 분도 감동을 못 느꼈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그러한 문화적인 국제적인 이런 걸로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활용 방안에서 주신 말씀은 정말 더도 수렴을 해서 세계적인 아마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또 비엔날레 가지고 뭐 이번 위상이 높아졌는지 많은 외국의 비엔날레에서 초청을 지금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청주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 대한민국의 수준도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토론 중에 이제 못한 말씀이 계시면 한번 여기 패널 네 분께서 1분 정도 시간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영훈 교수님부터 그 말씀. 예, 버려졌던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또 문화와 어떤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부풀고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 재생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데에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환 소장님도 말씀하시죠. 현대 도시는 전부 문화도시, 예술도시, 또 환경도시, 역사도시 이걸 전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걸 실천하느냐, 그리고 이게 너무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인데, 시장님의 우선 정책 자체를 문화로 모든 정책을 좀 실현해 주시는, 그다음에 녹색 수도 청주, 문화도시 청주 이 개념의 상징적 슬로건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주셔야지 대체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시정을 녹색 수도, 문화도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우리 김재환 관장님께서.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축구로 유명하고 또 피카소 미술관이 유명하고 또 가우디 성당이 유명한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시 재정의 75%를 이 스포츠, 문화예술, 이 엄청난 그 에너지로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렇게 직지에서 시작한 어떠한 그 예술과 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지역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차영순 의원님. 예, 저는 이런 큰 행사를 원활하게 잘 치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획 및 운영의 그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시 총감독이 있습니다. 이 삼두마차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 해야만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그 결말을 잘 맺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불협화음이 나거나 일방 독주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패널 방청석에서 나온 말씀들로는 이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의 채널, 그것이 정착화돼서 개인 감독의 그 어떤 일인적인 의지만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 정착돼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비엔날레 쪽에 이런 쪽의 기획은 어떻게 더 진전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가 1년 전에 막 급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7회까지 왔지만 그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돼 있을 거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항상 출범을 너무 늦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들을 보면 2년, 3년 전에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되고 그 공지가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중요 직책을 맡은 분들이 역할을 못할 때는 모두가 놀라고 쇼킹한 상태로 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딱 이거 끝나는 즉시 그 내부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과연 누가 이런 그 타이틀 그대로를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의견 수렴의 창구를 좀 넓히시고 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어서 한 말씀 좀 올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7회를 마쳤는데 우리 지역의 기획 인력 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큐레이터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12년은 준비했다고 보고 앞으로 30년은 중기 과정으로 보고 50년 지나면 이제 장기 국제 행사로 이제 보고 이제는 전시 감독이나 이 큐레이터를 우리 청주에서 일하신 분들도 한번 해봄직하다. 그 대신 이걸 좀 국제적인 그 규모는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대륙별 커미셔너를 두는 제도, 즉 유럽 커미셔너, 아시아 커미셔너, 남북 아메리카 커미셔너 세 분만 저명한 그 미술계, 공예계의 아주 저명한 분으로 커미셔너를 임명하면은 그분들이 전시 감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모든 시스템을 시민, 공무원, 학계, 언론계가 다 합쳐서 지금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시 운영 체제를 가지면 경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그 병광석 팀장님도 그 굉장히 유능한 그 커미셔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감독이 또 누구든지 김정환 교수님도 가능하시고 이걸 우리가 틀을 좀 깨서 세계적인 걸로 정말 우리 자신이 세계화돼서 만들어보자. 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시장으로서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엔날레에 대한 구성, 또 그 인적인 구성, 또 기획적 프로그램적 구성, 모든 것을 저희들이 귀담아서 제8회 비엔날레는 한 번 더 향상된 비엔날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김승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커미셔너 그런 제도도 귀담아 듣고 또 시립미술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인적인 양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비엔날레에 대한 발전 방안과 또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그 연초 제주창에서 열린 국제공예 비엔날레, 그로 인해서 우리 청주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산인 연초 제주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좋은 의견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더 좀 의견 주시고 오늘 끝까지 이 텔레비 시청을 해주신 우리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연초 제주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들으셨을 테니까 우리 청주를 정말 품격 높은 문화의 도시로 가는데
시민 여러분들도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주가 정말 질과 여러 가지 면에서 품격 높은 예술도시 청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